저 이재명 덕분에 1년에 200만원씩 받아 먹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이재명한테 표창장도 받았던 적 있고 여러모로 저와 참 좋은 인연이었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해요 이재명. 그런데 저번에 윤석열에게 당한 패배를 딛고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오셨더라고요. 야, 얼마나 반가운 일입니까. 근데 말이죠, 저 이재명 안 뽑을 겁니다. 드럼통에 넣는다 하셔도 제 생각은 안 바뀌어요. 단순히 도덕성이나 범죄 이력을 논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치적으로나 기독교적으로 볼 때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은이의 사세경구실. 당장 목요일 금요일 사전투표일이고 6월 3일에 본투표가 진행되는데요. 다양한 철학과 이슈를 아우르는 올라운드 기독교 유튜버로서 이거 선거 얘기 한번 꼭 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이번 대선에서 뽑고 싶은 후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만은 절대 되면 안 된다 하는 후보는 있어요.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자, 일단 제가 사적인 감정으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 인증 하나 하고 갈게요. 이게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받은 안전운전자 표창장입니다. 주작 아니고 레알입니다.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님 사랑합니다. 지금 정치에 관심 많은 분들 이재명 후보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 엄청 많죠. 음주운전, 검사사칭, 형수 쌍욕, 살인자 조카 변호, 총각행세, 신형 정신병원 입원, 부부 법인카드 횡령 의혹, 반식쇼 논란,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뇌물, 백현동 위례신도시 비리, 대장동 화천대유 비리, 대장동 관련 측근들 줄줄이 의문사, 이런 거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한 분들 많으실 건데, 사실 저는 정치인을 보면서 너무 인간성과 도덕성 기준으로만 보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보수 정치인들도 완벽하게 깨끗하지는 않아요. 결국은 니네도 더럽다, 이런 진흙탕 싸움, 네거티브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의 인간성, 도덕성 논란 말고 그동안 살아온 행보와 공약을 보고 딱 두 가지만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이유를 다 말씀드릴게요. 이재명의 정치 경력은 크게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지사 시절,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로 요약이 됩니다. 우선 그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정책들을 보면 그가 궁극적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지 다 나와요. 일단 성남시장 시절에 폈던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가 청년 배당이죠. 모든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주는 정책이었는데, 아마 이재명이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기본소득을 받는 사회라는 세계관은 이때부터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이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되고 나서는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성남시뿐만 아니라 경기도의 만 24세 이상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 폭넓게 돈을 뿌리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저도 이때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라는 조건이 맞아떨어져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라는 정책 중 하나인 청년 복지 포인트라는 제도의 수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연 200만원 상당의 복지 포인트를 제공하고 복지몰을 통해서 생필품이나 원하는 물건을 구입하게 해주는 제도였거든요. 이재명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예 기본 시리즈라는 정책을 주장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대출입니다. 그런 이재명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재명의 지금까지 행보를 볼 때 이분은 대통령 되잖아요. 당장 이 기본소득부터 이제는 성남시와 경기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를 대상으로 실행을 하실 분입니다. 이분이 지향하는 기본사회라는 세계관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물을 거예요. 첫 번째, 아니 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재명이 돈 준 거 잘 받아먹은 입장에서 어떻게 이제 와서 이재명이 이 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냐? 두 번째, 기본소득이 왜 나쁘냐?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고 성장할 만큼 했는데 이제는 부의 재분배가 중요한 문제 아니냐? 풍유럽 봐라, 얼마나 복지가 좋고 살기 좋냐? 예, 아무리 제가 이재명 덕분에 돈 받아 처먹은 이력이 있고 실제로 돈 받을 때는 좋기도 했지만 이건 안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간단히 할게요. 박정희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다니면 안 되나요? 전두환 대통령 비판하는 사람은 프로야구 안 봐야 되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경기도지사의 권한으로 진행했던 복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흐름에서 제공되는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을지 말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영역이에요. 물론 제가 그거 안 받아먹고 비판하면 더 소신 있다는 칭찬은 들을 수 있겠지만, 받아먹었다고 해서 저의 비판 자체가 원천 봉쇄되어야 할 이유는 아닌 거죠. 내가 비판한다고 해서 이재명이 그 정책 안 할 상황도 아니었거든. 자, 본격적으로 두 번째 질문. 복지 좋아하는 분들이 자꾸 북유럽 얘기 많이 하시니까 저도 그 얘기 해볼게요. 일단 북유럽이 보편적 복지 끝판왕인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걔네도 아무런 자격 조건 심사 없이 온 국민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그런 복지는 안 해요. 정확히 말하면 했었던 적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폐지했어요. 핀란드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마저도 전 국민 대상이 아니고 실업자들만 대상으로 했었는데도 복지의 효과라든지 재고용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해서 그만둔 거예요. 그 외에 노르웨이에서는 트론헤임이라는 지자체에서 제한적으로만 시행한 적이 있고, 스웨덴이나 그리스도 정부 차원에서 시행한 적이 없어요. 북유럽 말고도 보편적 복지로 유명한 데 또 있죠. 바로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국가들입니다.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룰라 대통령 때 이재명이 지금 주장하는 것 마냥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법안까지 통과를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못했어요. 왜? 이미 그동안 국민들 상대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싸게 해주고 각종 현금성 무상복지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시행하느라고 더 이상 전 국민 상대로 기본소득을 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했거든요. 그래서 야심차게 법안까지 통과시켜놓고도 무산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전 세계는 국민 모두를 상대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에요. 대한민국보다 훨씬 세금 구조와 시민의식 자체가 선진적이고 탄탄하다고 평가받는 북유럽에서도 포기한 정책이고, 정치적 인기를 이유로 퍼주기식 복지를 남발하던 남미 국가들은 진짜 돈이 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정책이 기본소득이라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이걸 대한민국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봐도 검증된 정책이 아니고 일종의 국가적 규모의 마루타 인체 실험이라고요. 이거를 이미 성남시에서 했었고 경기도에서 더 크게 했었고 이제 국가 규모 스케일로 할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겁니다. 세계관 자체가 이 모양이니까 이번 대선 토론회 때도 갖고 온 정책 뭐예요? 전 국민이 생성형 AI를 무료로 쓰게 하겠다잖아요. 이 양반은 뭔 주제를 갖고 와도 기본 공공이 빠지지 않는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잖아. 정작 거기에 들어갈 재원의 근거와 세부적 영향에 대한 담론은 없어요. 대한민국 지금 빚 천조의 국가고 건강보험, 고용보험 재정도 바닥나서 적자날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우리보다 경제 사정이나 사회 구조가 탄탄한 북유럽도 포기한 이런 정책 강행하다가는 진짜 이재명 별명대로 찢어질 수가 있다니까. 자, 정책적으로는 이 기본소득, 기본사회 이슈만으로도 이재명은 충분히 문제다. 근데 이재명이 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건 바로 이재명은 합니다라고 대변되는 그의 무서운 슬로건과 추진력이에요. 이 추진력을 정말 잘 확인할 수 있는 행보를 딱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두 사건 다 코로나19 유행 시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첫 번째는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3월에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지시로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코로나 격리시설로 쓰겠다 선포하고 3일 만에 학생들을 강제 퇴거시킨 사건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전에 학교 학생 측과 일절 협의 과정이 없어서 학생들이 언론 보도 듣고 이 소식 알았대. 방학 때 학교에 있어야 할 학생들도 있었는데 대체 거주시설 마련이나 보상 대책도 전혀 없이 그냥 감염병에 대한 긴급 상황만을 강조하면서 강제 퇴거를 시켜버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죠. 두 번째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잘 아시는 이슈예요. 바로 신천지 압수수색 및 전 교인 명부 확보 사건입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 집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을 이유로 해서 신천지 교인 전체에 대한 명부를 확보하려고 공권력을 앞세워서 압수수색한 사건입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조차도 종교단체에 대해서 자율적인 협조를 요구하던 상황이었는데 대구시장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갑자기 나서서 행정명령을 통해서 집행해버린 사건이라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 침해 및 행정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있었어요. 특히 기독교인분들 죄송한 말이지만 이때 신천지 심판받는다고 박수친 분들 많았죠. 혹은 박수 안 쳤어도 기독교계에서 침묵하고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더 무서웠어요. 왜? 이거는 이단이냐 정통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공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는 순간이었거든. 저 칼날이 지금은 전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신천지를 향하지만 수틀리면 분명히 개신교를 향할 날이 있을 거다. 그때도 우리가 박수 칠 수 있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2020년 8월경에 사랑제일교회 BTJ 열방센터 감염 사태 이슈되면서 본격적으로 전국교회도 예배 제한 조치 떨어졌잖아요. 그때 가서는 다들 정치 권력의 종교 탄압이다 난리 났었죠. 이거 완벽한 모순이라고. 이게 국가 권력이 합당한 절차 없이 종교에 개입하는 좋은 사례가 생겨버리니까 이제 그 타겟이 신천지를 넘어서 개신교도 건드리게 된 사건이잖아요. 그때 불교 사찰이나 성당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제한 조치 안 받았어요. 교회 사람들도 세상 보는 눈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 신천지가 당하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고 내가 당하면 탄압이냐고. 그런 이분법적인 시각이란 선택적 분노, 감정적 판단을 해야 되니까 교회가 욕먹는 거죠. 이거는 욕먹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재명은 이렇게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고 대다수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합법적 절차 없이도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고요.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이재명은 일 하나는 잘한다 칭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 잘하는 거예요? 아니 일개 회사에서도 일 이렇게 하면 무식하다고 해요. 아무리 의도가 좋은 일이라도 기본적인 체계와 절차와 질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지, 그런 절차 싸그리 무시하고 그냥 갖다 때려버리는 게 일 잘하는 거냐고요. 이거는 차 운전하면서 핸들은 어디로 꺾어도 상관없으니까 풀악셀만 때려 밟으면 운전 최고 잘하는 거라고 축혀 세우는 거랑 뭐가 달라. 그 차가 편의점으로 돌진해서 애꿎은 알바생 하나 보내버릴지 아니면 삼천궁녀들 떨어져 죽은 낙화암 낭떠러지로 갈지 전혀 생각 안 하는 거지. 더 심각한 건 정작 이런 행각들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그토록 강조하던 민주주의라는 가치에도 완전히 위배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진짜 민주주의가 뭔 뜻인지도 모르는 사람 너무 많아요. 민주주의라는 거는 다수 국민이 원한다고 다 밀어붙이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해도 절차적인 정당성을 지키면서 일해야 되는 게 민주주의고, 따라서 일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으로서는 중앙정부기관인 방역당국과 대구 신천지교회 관할 지역 지자체장인 대구시장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논해서 진행했어야 맞는 거고, 방역이라는 긴급한 이슈 때문이라도 신천지라는 소수자들의 기본권을 헌법에 따라서 보호하면서 진행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 시청자분들 위해서 성경 얘기 잠깐 할게요. 이재명의 세계관이 정확히 이거거든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다수의 군중이 원한다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다 밀어붙여도
된다. 이게 성경적입니까? 기독교인이면 이런 행각을 보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정상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은 누구라도 절대적인 정의로운 위치에 설 수 없다는 게 기본 세계관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사람이 왕이든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아니면 다수의 군중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의인이랍시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 왕도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는 선지자 앞에 심판받고 무릎 꿇었고, 엘리 제사장도 자식들 제대로 관리 못하고 방관했을 때 심판받았고, 이스라엘 군중도 모두 금송아지 좋다고 빨고 섬겼을 때 군중도 다 심판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도 대한민국 다수의 국민이라도 누구도 절대적인 의인일 수가 없다는 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죄 많고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한 그 누구도 자기 뽕에 취해서 절대적인 의인 행세를 하지 말라고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삼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적 제도가 있는 것이고,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게 판단받으라는 법치주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3장 8절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람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잠언서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르게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과연 이재명이 선을 이룬다는 명분으로 자기가 더 악을 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겠습니까? 과연 이재명이 자기 자신이 미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권고를 들으려 하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그렇게 안 보인다면 이토록 성경적 세계관에 어긋나 있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서 뽑아줘야 할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법과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게 일 잘하는 거다? 그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에서 제일 일 잘한 사람이 있어요. 나치 독일의 히틀러. 그 사람도 독일 국민 대다수의 전폭적인 지지로 뽑힌 지도자고, 그 전폭적인 지지와 열렬한 함성 속에서 유대인 학살이라는 일을 아주 속 시원하게 추진했잖아요. 이게 일 잘하는 거예요? 이런 걸 바로 파시즘이라 하는 거고 독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까지 3차 대선 토론회까지 다 봤거든요. 제가 이재명의 공약 기조 중 하나인 기본 사회에 대해서만 깠지만 사실 더 위험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런 건 다른 정치 유튜브에서도 잘 다루셨으니까 생략할게요. 근데 보니까 이재명은 지금 자기의 모습을 철저히 숨기고 있더라고. 토론회에서 말은 숨길 수 있어요. 근데 지난날의 행적은 그의 세계관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다 말해주고 있어요. 과거의 행적은 못 속여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재명은 합니다. 그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말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민주적인 절차에 맞는지 아닌지 이재명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합니다. 남은 일주일 잘 생각해보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영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지식과 통찰이 있는 기독교 교양 채널 진이의 사세경구실